김영희 씨는 올해 70세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희 씨는 혼자 남아 고향 집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김민수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와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집은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민수의 말에 영희 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시 생활이 낯설고 며느리 박선영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점점 힘들어지는 몸 상태를 생각하며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짐을 정리하고 민수가 데리러 온 차에 올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며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는 영희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영희 씨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바쁘고 까다로웠으며 손주 김준호는 하루 종일 공부만 강요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지만 준호가 다치는 바람에 선영의 질책을 받았고 그 이후로 영희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영희 씨는 민수에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수야, 시골에서 늘 하던 대로 뭔가를 심어보고 싶구나.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손이 근질근질해. 민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방치된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허락을 해주었고 영희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삽과 장갑을 들고 텃밭으로 나가 땅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희 씨는 힘을 내어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싹들이 돋아났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그녀의 텃밭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키우세요? 정말 멋지네요. 한 주민이 물었고 영희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추랑 상추, 그리고 배추를 조금씩 심었어요. 시골에서 하던 방식으로 키우니 맛도 좋을 거예요. 텃밭은 점차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민들은 영희 씨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면 함께 텃밭을 가꾸었고 그녀는 다시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용 공간 개인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꾼 텃밭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영희 씨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나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텃밭이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텃밭은 유지되었고 공동체 농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주 준호도 텃밭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졌고 가족 간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은 단순한 채소 재배 공간을 넘어 영희 씨와 주민들에게 희망과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시작했어. 이 작은 땅이 나를 살린 곳이야. 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희 씨의 텃밭은 아파트 단지의 중심이 되었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텃밭에 모여 함께 일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작물을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고, 어른들은 농사일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다. 영희 씨는 텃밭에서 자란 채소를 주민들과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이 상추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한 주민이 말하자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맛있게 드세요. 자연에서 자란 것들이라 더 맛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되었다. 영희 씨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지만, 매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면서 커지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손주 준호가 텃밭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텃밭이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고추 따는 거 도와드릴게요. 영희 씨는 준호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우리 준호가 도와주면 할머니가 훨씬 힘이 나지. 영희 씨는 준호에게 작은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이 바구니에 고추를 담아볼래? 준호는 고추를 따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이거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친구들이랑도 같이 와서 해볼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친구들도 와서 함께하면 더 즐거울 거야. 그날 저녁, 영희 씨는 텃밭에서 딴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할머니가 만든 음식에 감탄하며 그녀가 이끄는 공동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한 주민이 말하자 영희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그저 작은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에요. 시간이 흘러 텃밭은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텃밭을 공식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농장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해마다 텃밭 축제를 열며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아이들은 자라며 자연 속에서의 추억을 간직했고, 어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느꼈다. 몇 년 후, 영희 씨는 나이가 더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텃밭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땅은 여전히 풍성한 작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루는 주민들이 텃밭에서 영희 씨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 모두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작은 동판을 건네주었다. 동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희 어머니께 이 텃밭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동판을 받아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텃밭 옆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어. 이 작은 땅이 나를 살렸고, 나를 다시 가족과 연결시켜줬지. 영희 씨의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그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텃밭과 함께 계속 이어져 갔다. 영희 씨는 동판을 텃밭 한쪽에 소중히 걸어두었다. 동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변화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 생활과 가족과의 거리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텃밭을 통해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었다. 며칠 뒤 텃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함께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모두가 각자의 텃밭에서 가져온 작물들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고구마를 구우며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텃밭에서 뭔가를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영희 씨는 손주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호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할머니가 정말 기쁘다. 너도 할머니처럼 텃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행사가 끝난 뒤 주민 대표가 영희 씨를 불러 작은 연설을 부탁했다. 영희 씨는 망설였지만 주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텃밭이 저를 살렸어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텃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키워나갈 이 공간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주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영희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몇 년이 더 흘러 준호는 이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텃밭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할머니처럼 흙을 만지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요. 영희 씨는 손주의 꿈에 감동하며 대답했다. 준호야,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니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나 영희 씨는 더 이상 텃밭을 직접 돌볼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텃밭은 여전히 주민들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텃밭을 지키며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어느 맑은 아침, 영희 씨는 텃밭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것이 단순한 텃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고요한 평화와 깊은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순간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웃음소리를 나누고 있었다. 영희 씨가 가꾼 텃밭은 단순한 흙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영원한 다리가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사랑과 희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영희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텃밭은 주민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작물들과 남긴 작은 도구들은 텃밭 한쪽에 그대로 보존되었고, 주민들은 매년 텃밭 축제를 열어 그녀를 기억했다. 준호는 할머니의 텃밭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도시 농업과 환경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는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았다. 어느 날 준호는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텃밭을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그의 계획을 지지했다. 준호는 텃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함께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고 작은 연못까지 만들었다. 몇 달 뒤 새롭게 변모한 커뮤니티 가든이 완성되었다. 그곳은 다양한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와 어른들을 위한 쉼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가든 한쪽에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희 어머니, 당신이 심은 씨앗은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든이 공식적으로 개장되던 날, 준호는 주민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시작해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셨고, 저는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주민들은 큰 박수로 그의 말을 환영했다. 그날 가든은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식사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준호는 가든 한쪽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할머니가 이 장면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든은 더욱 풍성해졌다. 이곳은 단순히 주민들의 쉼터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크가 되는 도시 농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준호와 그의 가든 프로젝트를 보며 영감을 얻었고, 각자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의 옛 친구였던 한 주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 할머니는 언제나 말했단다. 작은 씨앗 하나라도 정성껏 심으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모두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거야. 그 마음이 지금 이곳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그가 만든 가든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으로 계속 남았다. 영희 씨의 텃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기억과 교훈으로 남아 있었다. 몇 년 후, 준호의 커뮤니티 가든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델이 되었다. 그는 도시마다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사람들과 자연을 연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이름은 도시 농업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어린 시절을 보낸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했던 텃밭으로 걸어가 이제는 더욱 확장되고 풍성해진 가든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웃음소리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연을 배우고 있었다. 가든 한쪽에는 할머니를 기리는 동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동판 앞에 서서 손으로 살며시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심으신 씨앗은 이제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가든을 지나던 한 소년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가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이런 가든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이곳처럼 너만의 가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준호는 그 소년의 모습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텃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소속감을 되새기며 그는 다시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가든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참여했다.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과 대화가 오갔다. 준호는 한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축제가 끝난 후 준호는 밤하늘 아래 홀로 가든을 둘러보았다. 그는 할머니가 처음 심었던 작은 텃밭의 자리가 여전히 가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작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남긴 감사의 글들이 적힌 작은 표지판들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가든을 감싸 안았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준호는 그 가든을 떠나며 또 다른 도시로 향했다. 새로운 곳에 또 다른 가든을 만들기 위해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가 심을 씨앗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희 씨의 텃밭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곳에 담긴 사랑과 희망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몇 년 후, 준호는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커뮤니티 가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사람들과 자연을 연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 곳곳에 버려진 공간을 찾아내어 가든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준호는 국제환경포럼에 초청받았다. 그의 활동은 이제 국경을 넘어 주목받고 있었고 그는 도시 속 자연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설을 준비했다. 포럼에서 그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텃밭 이야기를 시작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어릴 적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에서 자연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준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고 그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든을 확장할 꿈을 키워갔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심는 모든 씨앗에 할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새로운 도시를 방문했다. 그곳은 오래된 공장이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준호는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와 희망을 들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자연과 사람, 그리고 꿈을 연결하는 장소로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준호의 열정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몇 주 뒤, 그 공장 자리는 주민들과 준호가 함께 만든 새로운 가든으로 변모했다.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어른들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 가든은 또 하나의 기적이 되었다. 준호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시간이 지나 준호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커뮤니티 워크숍에서, 그리고 작은 가든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자연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씨앗 하나에서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고 가꾸는 씨앗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준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철학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는 자신이 자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어린 시절 텃밭은 여전히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주민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의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내 할머니가 참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네가 해낸 모든 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으니까. 준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과 희망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답했다. 저는 할머니께서 심으신 씨앗을 세상에 더 많이 퍼뜨릴 겁니다. 그 씨앗들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연결의 가치를 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텃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심는 모든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의 씨앗들은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꿈과 연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준호가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소녀를 보고 따뜻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왔어요? 소녀는 화분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제가 키운 첫 번째 꽃이에요.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 가든을 만들어 주셨을 때 받은 씨앗이에요. 이제 이 꽃을 다시 여기 텃밭에 심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는 소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화분을 받아들며 말했다. 네가 키운 꽃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이 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거야. 우리 같이 심어볼까? 둘은 함께 텃밭 한가운데로 가서 소녀의 꽃을 심었다. 소녀는 흙을 다지고 꽃을 심으며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꽃은 네가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이야. 준호가 말했다. 너의 꽃이 자라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텃밭을 만들어 줄래요. 그리고 꽃도 많이 심고 싶어요. 준호는 소녀의 말을 들으며 희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주민들이 텃밭에 모였다. 소녀가 심은 꽃을 중심으로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다. 소녀의 꽃은 텃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성장, 희망, 그리고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도시와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텃밭의 중요성과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한 국제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는 수상식에서 연설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저에게 심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그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멀리 퍼졌어요. 저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게요. 그날 밤, 준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심어온 모든 씨앗과 사람들과 나눈 모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알았다. 그가 시작한 이 여정은 끝이 없는 성장과 나눔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준호의 씨앗들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음들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자라나는 공간이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씨앗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 몇 년이 더 흐르고 준호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준호가 만들어낸 가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그중 많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가든을 운영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자신의 고향 아파트 단지를 다시 찾았다. 텃밭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여기가 내 모든 시작이었지.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텃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준호를 알아본 듯했다. 혹시 김준호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선생님이 만든 가든에서 자랐고 지금은 환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씨앗을 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건 너희 같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든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럼 내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누군가의 첫 번째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준호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온 모든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연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씨앗을 심고 키워나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앗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준호를 찾아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며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났다. 은퇴 후 준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심었던 수많은 씨앗들은 여전히 자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을 퍼뜨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저녁 무렵 텃밭 한가운데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알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씨앗과 함께 기억되었다. 그의 가든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희망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다. 준호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었다. 그의 씨앗이 심어진 가든들은 단순한 농업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딴 커뮤니티 센터를 세웠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가 심었던 첫 번째 나무 아래서 새로운 결혼식을 올리며 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했다. 어느 날 준호는 고향 텃밭에서 이웃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어른이 된 소녀, 즉 자신에게 첫 번째 꽃을 심겠다고 했던 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세계적인 도시 농업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감동받아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 삶도, 그리고 그들의 삶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내가 했던 일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낀다. 이제는 너희 세대가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때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씨앗을 심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처럼. 그날 밤 준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보낸 시간과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손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잘 전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얼마 후 준호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텃밭을 돌보며 자신의 하루를 보냈다. 그는 텃밭 한쪽에 앉아 어린 시절의 기억과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준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단순히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가 남긴 가든과 이야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각자의 지역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모든 가든은 준호의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의 유산을 기억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몇 년 후 그의 고향 텃밭은 하나의 박물관으로 변모했다. 그곳에는 준호의 일생과 그의 가든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그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삶에서 씨앗을 심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여전히 준호가 심었던 씨앗들은 자라났다. 그 씨앗들은 새로운 나무가 되고 새로운 꽃이 피어났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더 먼 곳으로 퍼져가며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렸다. 그의 가르침과 씨앗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가 남긴 가든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연결하고 희망을 심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고향 텃밭은 특별한 기념비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준호가 남긴 유산을 느끼고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배우면 돌아갔다. 텃밭 중앙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씨앗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김준호, 당신의 사랑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몇 년 뒤, 준호의 제자 중 한 명이 텃밭에 꽃을 심으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이곳에 다시 심습니다. 이 씨앗이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날 텃밭은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꽃들로 가득 찼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준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었다. 세월이 지나도 그의 가든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씨앗은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들 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준호가 심은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것은 끝없는 성장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로 세상에 깊이 새겨졌다.